공을 칠 때 생각보다 나는 거리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거리가 정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몸 안에 숨어있는 비거리가 있긴 하겠죠. 첫째, 회전이 많이 되면 좋아요. 스피드가 나는데. 근데 몸이 덜 유연하거나 몸이 정말 뻣뻣하신 분들은 회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본인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비거리를 내고 싶다면. 그래서 오른발도 뒤로 좀 빼고요. 그냥 몸을 많이 돌리세요. 대신에 공이랑 멀어지지 않게 이 척추라는 축은 지킨 상태로 많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공이 날라오면 몸을 비틀어서 스윙을 하지 팔을 들어서 스윙을 하진 않죠. 제가 처음에 공을 칠 때도 팔을 높이 들으면 세게 맞는 줄 알고 정말 높이 들고 되게 많이 움직여서 공을 쳤는데 간혹가다 잘 맞을 때가 되게 많아서 연습량이 많으니까 잘 맞을 확률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실수도 엄청 많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백스윙을 한없이 키웠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몸에 무리도 좀 가고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몸을 많이 비틀었을 때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거리도 더 많이 나더라고요. 팔로 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팔로 쳐서 거리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상체 힘이 되게 좋으신 분들, 악력도 되게 좋고요, 팔뚝힘도 되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몸을 덜 돌려도 정말 펀치력이 좋아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타고난 분들은 따라갈 수 없으니까 몸에 회전을 많이 줘서 연습을 할 건데, 팔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렇게 올려보세요. 오른쪽 어깨로. 그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꾸 돌리세요. 그래서 얘를 튕겨보세요. 그래서 오른발에 힘이 걸려야 돼요. 밀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발이 걸려있게 자꾸 이렇게 튕겨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을 튕기다가 그 다음엔 앞으로 와서 한번 거기까지 돌려서 튕겨보세요. 그 다음엔 발을 점점 앞으로 올려서 한번 튕겨보세요. 근데 이럴 때 안 돌아가면 그냥 오른발을 뒤로 빼고 백스윙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른발을 빼놓고 올려놓고 이렇게 자꾸 백스윙을 해서 몸을 많이 돌리게 해서 공이 등 뒤로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공이 몸 안에 있게 만들지 말고 등 뒤로 나오게 해서 백스윙을 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스윙이 되게 잘 갔는데 여기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상체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체로 시작을 하면 일단 체가 끌려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가속이 붙어야 되니까 가속 붙는 구간이 좀 짧아져요. 그래서 비거리가 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뒤에 있으면 검도 같은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저 앞에 있는 물건을 타격을 할 텐데 내가 끌었다가 채를 움직이면은 헤드가 뒤에서부터 가속이 붙는 게 아니라 끌어온 다음에부터 가속이 붙어요. 그러니까 가속 붙는 구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이 가서 상체로 잡고 어깨 쪽, 그 다음에 팔로 내리거나 상체로 내리거나, 그러니까 이 상체 쪽의 힘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헤드가 끌려오기 때문에 가속 구간이 짧아져서 비거리가 좀 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는 하체 리드나,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 팔을 끌어서 상체를 끌어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체를 먼저 리드를 해서 하체로 끌고 가는데 상체가 끌려가죠. 팔도 이렇게 끌려가는 건 괜찮은데 내가 끌고 가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체나 헤드로 다운스윙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 갔죠. 여기서 헤드가 돌아와서 때려도 가속은 붙어요. 물론 이쪽에 중심이 있죠. 그래서 헤드로 공을 때릴 때는 중심이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헤드만 돌아 내려와도 가속은 저기서부터 붙으니까 그게 더 멀리 나갈 거예요. 상체로 내려오는 것보다. 그리고 하체로 리드를 할 때는 이 상태에서 그냥 하체를 끌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동을 하거나 돌리거나 튕기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거니까 상체나 팔로만 내려오지 않으시는 걸 체크. 그러니까 팔에 힘이 너무 탑에서 급하게 힘을 주거나 상체를 급하게 튕기거나 하는 연습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임팩 순간에 되게 잘 내려왔는데 공 맞는 순간에 내가 되게 강하게 공을 치기 위해서 힘을 되게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헤드가 뒤에서 앞으로 자꾸 가속이 붙고 있는데 내가 힘을 줘버리면은 이 가속이 멈춰져 버려요. 그래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심점으로 인해서 헤드가 원심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팔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내 구심점을 딱 틀어버리면 이 헤드는 구심점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껴 맞는 경우가 생기고 덮어 맞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속이 죽는 경우가 생겨요. 연습 스윙을 해보면 바람 소리가 많이 나는데 실제 공을 칠 때는 그 속도감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스윙을 많이 하면서 공을 치다 보면
어떻게 힘을 써야 될지가 감이 나오니까 공을 계속 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임팩 순간에 힘을 되게 많이 주시는 분들은 연습 스윙을 한 서너 번 하고 공 하나 치고 서너 번 하고 공 하나 치고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른손의 문제인데, 오른손을 되게 강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손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면 일단 테이크백 할 때 되게 크게 하려고 멀리 가요. 그럼 왼손이 못 잡으니까 다시 가까워지는 거니까 백스윙을 생각보다 멀리 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손을 되게 작게 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드가 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농구할 때 뒤로 어떤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안 보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가능하겠죠. 그러면 헤드를 등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내 손은 많이 움직이질 않죠. 백스윙을 해보면 헤드를 저쪽 뒤로 타겟 쪽으로 던질 거예요. 헤드만. 그러면 내 손은 생각보다 작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런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백스윙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서 들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 다시 나중엔 작아져요. 그럼 여기서 다시 공을 치려면 팔을 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완만한 상태로 있다가 순차적으로 펴지면서 가속이 붙을 텐데, 얘가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은 이 힘 때문에 내가 일부러 어느 순간은 펴야 돼요. 그러면 헤드는 그 순간에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쳐버리면 대부분 오른쪽으로 푸시 슬라이스나 푸시 쪽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 오른쪽을 멀리 갔다가 당겨버리면 다시 밀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얘를 미는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헤드가 돌아가는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오른손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른손을 되게 적게 움직이셔야 돼요. 헤드를 등 뒤로 던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가속을 붙이면 돼요. 그럼 아까처럼 가속을 헤드로 붙이든 하체로 붙이든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을 테이크백 할 때 너무 팔을 펴서 멀리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빨리 코킹을 하세요. 얼리 코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속도를 내는 게 먼저니까. 그 다음에 얘가 작아져서 속도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조금씩 멀리 가면 되죠. 그러니까 속도부터 내고 백스윙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백스윙이 크다고 속도가 많이 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체크를 좀 하면서 공을 한번 쳐보세요. 나이스 소리는 나이스 소리. 야, 내가 눈치 없이 짧다고 그랬어. 그 영내가 안 그럴 거죠? 앞에 떨고 가지고. 님 큰절 한번 하고 빼세요. 한 20년 만에 홀이나 네. 큰절. 큰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